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자동차 2대를 보유하면 연금이 중단될까요? 현재 3천만 원짜리 차량이 있는데 아들을 위해 2천만 원짜리 차량을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차량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대신 차량을 구매해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소중한 기초연금이 끊길 수도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법적 기준과 계산 방식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75세 어르신이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3천만 원대 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계신데 아들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어르신 명의로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차량이 2대가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까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떻게 재산으로 계산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 승합차,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 연 4%가 적용되지 않고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자동차 등록원부에 운행정지 명령이 기재된 대포차임이 인정된 자동차. 이런 예외 조항 덕분에 비싼 차량이라도 오래된 차량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개별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여러 대의 차량 가액을 합산해서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차량이 4천만 원을 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연 속 어르신의 경우 현재 가지고 계신 3천만 원 차량과 추가로 구매하려는 2천만 원 차량은 각각 4천만 원 미만이므로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각의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이 말은 3천만 원 차량의 경우 연간 120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1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고 2천만 원 차량이 추가되면 연간 80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6만 6천 원이 추가로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분이 차량 구매 시 지분을 1대 99로 나누더라도 법적으로는 전액 어르신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 희망자가 지정한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재산 산정이 제외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다음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 가구로 주택 3억 원,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현재 3천만 원 차량 한 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재산인 주택과 차량의 합계는 3억 원과 3천만 원을 더해 3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3천만 원이 됩니다. 공제 후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하면 1억 9,500만 원과 3천만 원을 더해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소득 환산율 연 4%를 적용하면 9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75만 원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2천만 원짜리 차량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일반 재산이 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고 기본 재산액 공제 후에는 2억 1,500만 원이 됩니다. 금융재산과 합하면 2억 4,500만 원이 되고 소득 환산율 적용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81만 6천 원이 됩니다. 차량 추가 구매로 월 6만 6천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만약 이 어르신에게 다른 소득이 월 150만 원 정도 있다면 차량 구매 전 총 소득 인정액은 225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보다 낮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구매 후에는 소득 인정액이 231만 6천 원으로 증가하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완전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동차 분실이나 도난 시 자동차 말 소득록증을 제출한 경우,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대포 차량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이 있는 경우,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역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2대 이상 소유 시에는 지정한 한 대에 대해서만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연 속 어르신의 경우 두 번째 차량 구매가 직접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재산 상황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현재 소득 인정액 상황과 추가 차량 구매 시 영향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차량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